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주말 특집 3탄이고 자동차 섹터로 만나 뵙기로 했죠. 사실 자동차 섹터라고 해서 대단할 건 없고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를 중심으로 주변 종목들입니다. 사실 자동차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못 가고 지금 하방을 가고 있고 하방을 다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되게 투자 심리가 많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팔아야 되나? 아닌가? 이거 뭐지? 아, 좋다고 해서 샀는데 물렸네 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렸네, 아 진짜 이 현대차에서 징글징글하다, 뭐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애널리스트들 보면 다 좋다 좋다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좋다고. 근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니까 정말 지친 거죠. 자, 올해 장을 보면 그래요. 자, 2차 전지도 상승 가기 전까지 굉장한 긴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은 갈 거면서 제가 갈 거라 얘기 드렸죠. 결국은 갈 거다, 시간 문제다, 영업이 가고 앞으로도 상승 몇 년 간다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갈 거라고. 갈 수 있는 근데 시간이 미뤄지는 것이다. 근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갈 놈인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왜냐, 갖은 핑계로 악재, 악재를 핑계로, 뭐를 핑계로, 재료를 핑계로, 뭐로 핑계로 못 가는 거죠. 계속 지지부진하고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요런 것도 좋은 의견은 아니지만, 자, 요렇게 긴 시간을 횡보하면서 우하향을 하죠. 그리고 코로나 때 빠질 때는 이렇게 쭉 빠졌지만, 반대로, 자, 이게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자, 요렇게 지금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보시면 요때만 보면, 자, 2017년 8월부터 여기까지 흐르죠.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짜 한 거의 막 진짜 한 6개월, 7개월, 8개월을 주가가 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큰 상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를 짧게 하면 상승도 적어요. 근데 이렇게 횡보를 짧게 하면 상승도 적다. 근데 이렇게 횡보를 좀 길게 하고 나면 상승도 많이 가고, 길게 하고 나면 하방도 많이 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자, 이번에 상승 오기 전에 여기서부터죠. 자, 2020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또 긴 시간 횡보하다가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예정이 없던 더 긴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싸지고 더 빠지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동차 섹터 업황이 그랬다. 그래서 이게 글로비스를 보고 일단 얘기를 드렸지만, 글로비스 먼저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글로비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 자동차 그 배에 실어서 외국 팔 때 글로비스가 주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차가 해외 팔 때, 해외로 나갈 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유통 과정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수출이 일어나고 하면 글로비스 마찬가지로 가겠죠. 어차피 현대 또 계열사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얘네들이. 요렇게 가파르게 요렇게 보시면 되죠. 상승 갔다가 지금은 빠지면서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서, 자, 이탈하면서 큰 틀에서 횡보로 방향 전환, 그죠? 이게 다 큰 박스로 횡보입니다. 이렇게 전환. 그래서 더 크게 볼까요? 이렇게 봐도 되고, 더 크게 이렇게 상승 추세를 반납하고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제 돌파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방을 다지로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고, 글로비스는 오히려 하방을 다져 놓은 것 같네요. 단기적으로. 다른 종목은 아직 안 봤지만 글로비스 자체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단기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있고, 뭐 그렇네요. 이게 양봉으로 마감해주고 5% 4%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도 박스 중간치로 보면 괜찮네요. 여기 또 우리가 많이 봐왔던 대로 이 추세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좀 투자해 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위치도
여기 좀 떠 있긴 하지만 이게 이 추세대가 다 있는 금액, 월요일 기준으로는 한 20만원? 19만 20만원 밑에가 되겠네요. 20만원 밑에 정도가 터치가 되는 걸 확인하고, 장이 우선 받쳐줘야겠지만 장이 또 좋으면 이렇게 밑에도 안 줄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여기 돌파하고 위에 우리가 봤던 대로 21만원을 돌파하는가 돌파 안착을 하는가. 아직 21만원 돌파 안착을 한 적이 없어서 21만원 돌파해 주는 것도 차라리 돌파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 뭐 만약에 주가가 앞으로 자동차 섹터 죽으면서 계속 빠지면 자 17만 7천원까지 열어놓으면서 대응할 수 있겠다, 박스적으로. 왜냐면 박스 횡보라고 하기 때문에 박스 상단과 하단을 보는 겁니다. 글로비스도 업황과 함께 같이 또 주가만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서 이 박스 횡보하면서 충분히 또 금액 만들 수 있고, 자 또 단기적으로 보면 박스 중간이죠. 지금 딱 중간에서 올려줬는데 여기서 여기 정도 수익만 단기적으로 대응해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반대로 여기에서 빠져서 여기에서만 거래를 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요. 대형주들일수록 이렇게 횡보해서 사고팔고의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편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시면 단기 상승 추세 지켜주고 있는 모습, 오히려 다른 자동차보단 나은 모습이네요.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글로비스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글로비스 투자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비스는 보고 우리가 그 봤던 거 또 이제, 자 3기 말고 자 밑에서부터 현대기아 3기부터 천천히 볼게요. 3기 3기는 사실 자동차 섹터긴 합니다만 얘는 좀 다릅니다. 얘는 예전에 이름이 3기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이었어요. 3기 오토모티브. 근데 사명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3기가 됐는데, 얘는 이제 수소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동차 테마 중에 수소 테마다 라고 해서 좀 더 저는 그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있거든요. 수소. 동아화성하고 동아화성이라는 이 종목도 수소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수소 관련주는 좀 대응면이 다르다고 얘기 드렸죠. 왜냐면 수소는 우리나라만 주력이니까, 우리나라만 주력으로 보고 있고 다른 그 나라들은 수소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조금 수소에 대한 대한 자세는 달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참 얘도 보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아주 솔직하게 솔직한 금액대가 솔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솔직한 금액대가 솔직한 움직임. 그리고 근데 반대로 보면 단기 상승 추세선을 그어보면 조금 달라요. 여기를 이탈한 겁니다. 이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기 상승을 벗어나고 횡보를 또 이제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횡보할 수 있고, 잠시 죄송한데 이게 3기가 맞았나? 3기 또 잘못 전달해드리면 안 되지. 3기가 수소가 아니었나? 동아성은 확실한데 3기가 수소 섹터가 수소 전기 맞죠? 수혜주 3기 뭐 맞네요. 뭐 대충 봐도 맞죠? 아우 깜짝아. 뭔가 좀 갑자기 확신이 없는 모습이 나와서 동아화성하고 3기가 수소 섹터가 맞고, 수소 섹터 두 개 묶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동아화성의 모습은 이래요. 단기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성중공업도 제가 최근에 그 수소 그 연료 충전소 하면서 얘기 드렸고, 수소 섹터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가는 섹터예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또 SK그룹주가 수소에 또 이제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소 강국이 우리나라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수소 섹터는 다른 나라의 종목과 좀 별개로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동아화성도 여기 꼬리 여기 금액대 지켜주면 또 괜찮고, 이 친구도 좀 어떻게 보면 성장주고 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지금 위치는 딱 요래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이 박스 상단 여긴 저항대니까 일단 시장이 그렇게 수소 섹터가 세진 않으니까 15,500원 정도에선 비중 축소를 하셔라. 그 다음에 신규 물량 담을 곳은 아니니까 일단 홀딩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같은 맥락에 3기를 보면 3기는 그냥 말 그대로 횡보, 어떻게 보면 동아화성보다 시세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 큰 상승이 섹터에 큰 상승이 오고 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죠.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전기차가 갈 때 똑같이 가진 않고 얘는 수소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수소의 이슈가 불 때, 수소 차 이슈가 불 때 봐야 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섹터로 했을 때 수소 테마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또 3기나 동아화성도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자동차지만 이거 가지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똑같은 차로 보시면 안 돼요. 전기차인데 차라고 하니까 3기도 납품한다니까 3기도 차인가? 라고 보시면 접근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소차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다른 것들은 전기차다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모비스는 부품주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좀 같은 자동차 섹터에도 분명 다르니까 그거를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3기나 동화성은 그냥 일단은 홀딩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죠. 자, 한국단자는 굉장히 세게 갔던 종목이에요. 최근에도 그렇고 세게 움직였죠. 보시면 한국단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추세가 이렇게 완만한 추세로, 그게 상승 급등 추세라고 보기는 힘들죠. 이렇게 단기 상승 추세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이 가파라지면 추세선 다시 긋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주추세가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변형된 건데, 이 추세 단기 상승 추세를 깬 거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구간에서 매도가 나왔어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이면 여기서 비중 축소나 매도가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 이제 저항대를 맞은 거죠. 보시면 저기 주가 보시면 여기네요. 여기 저항대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있죠. 이게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여기 금액에 없을 것 같은데, 몇 년 전 매물대가 없을 것 같은데 매물대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던져주니까 눌리는 거거든요. 이게 차트를 되게 길게 봐야 됩니다. 단기만 보면은 52주 신고가니까 물량이 없을 것 같고 당연히 훨훨 날아갈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밀려요. 그 다음에 그 구간도 그렇고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것들이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한국단자 같은 경우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른 거를 한 번도 이렇게 깊은 조정이 한 번도 없었죠. 이런 것들은 주가가 빠질 에너지가 세지 올라갈 에너지가 세진 않아요. 오히려 보면 그러니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하지만 또 이렇게 시세를 받고 가면은 또 세게 가잖아요. 이런 게 세게 가죠. 또 힘 좋을 땐 세게 가요. 그래서 또 시장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때는 어떻게든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말씀드리면 이도저도 아닌 구간입니다. 여기 중간쯤인데 여기 중간쯤을 봐가지고 대응하기는 사실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더 빠져가지고 여기 구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여기 91,000원, 2,000원 구간에서의 횡보와 흐름을 보고 싶지,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는 추격 매수 안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차라리 매수하려면 말씀드렸죠. 여기 11만원 차라리 돌파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11만원 10만원 돌파하고 안착해 주는 게 이 친구한테는 투자 매력이 있어 보이고, 반대로 지금 눌림의 매력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참고해 주시고, 사실 이런 종목 보면은 단기적으로만 봐도 크게 물려 계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봐요. 이런 종목은 그렇죠. 심한 눌림이 없고 언제 샀더라도 크게 밀리진 않고, 뭐 최근에 고점에서 하신 분만 조금 손실일 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돌파 개념식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성화이텍 다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형주 못 갈 때 얘네들은 또 가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반도체도 소형 파운드리가 가고 부품주가 가고, 2차전지도 그랬어요. 2차전지도 대형주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소재주들이 이제 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설비한다는 거에 대한 앞으로 대한 좋을 거라는 전망 때문이지, SDI나 화학이나 이노베이션이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는 좀 다르게 파업을 해가지고 대형주들이 현대차, 기아차, 글로비스가 파업을 해가지고 주가가 눌리고 못 가고, 반도체 공급 때문에 완성차를 만들지 못하지만 완성차를 만들지 못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차 생산을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이제 파업 때문에 주문량이 적어지고 또 해서 주가가 눌린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은 더 가기가 좀 더 수월하죠. 일반 대형주보단 가벼우니까 움직이도 잘 움직일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상승 가고 돌파 가고 했나 하지만 결국은 이 친구도 되게 힘없이 정고점도 뚫어주지 못하고 힘없이 밀렸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 그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다짐을 성공할지, 근데 대형주들이 못 가고 자동차 섹터가 더 조정을 받는다면 밑에까지도
열어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전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상승 간다면 오히려 이 친구 언제 봐야 되냐면, 자 여기죠. 여기를 회복해 주는 게 나아요. 여기 금액을 차라리 여기를 회복해 주는 금액.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7,000원 7,800원 이상이 돌파되는 게 잘 낫지 않나 싶고,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지금 당장은 오히려 이 친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 보입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은 좀 홀딩이고 뭐 손절할 것도 아니고 홀딩이에요. 근데 여기 추세를 만약에 깨고 내려오는데 지금 평단가 그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비중을 줄여놨다가 다시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큰 틀에서는 상승과 하락, 다시 상승과 하락이지만 더 크게 보면은 횡보로 방향은 튼 거니까 금액 조정, 그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확실하게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아직은 단기적 바닥을 잡는 중인데 확실한 방향성이 아직 보이지 않으니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엄청 잘 나간 현대위아, 이런 걸 추천드려야 되는데 참 이런 건 좀 안타까워요. 이런 좋은 종목들 사실 제가 진짜 뭐 지금 와서 얘기지만 요때 그 현대위아를 봤거든요. 바닥 다진 거 봤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봤단 말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차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안 간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빠졌을 때 주변 지인한테 또 물어봤어요. 저도 그냥 잘 모르는 종목이고 예전에 이걸 수익낸 사람이 있길래 디테일하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갇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현대위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얇았던 거 잘 모르니까. 현대위아는 그렇게 이제 크게 상승 가지 않을 것 같고, 얘는 엔진 쪽인데 좀 전기차랑은 좀 거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테마가 약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갔네요. 의미 없는 얘기죠. 그럼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후회는 안 해요. 그냥 좀 전달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자, 보시면 이렇게 단기 상승 엄청나게 급등한 거고, 급등했으니까 이런 거 급등한 걸로 봐야 돼요. 급등하고 보시면 주추세선이 대충 이렇게 대충 그어볼게요. 자, 여기라고 보면, 요렇게라고 보면 여기를 상승 추세로 이탈했다가 다시 본 추세로 돌아온 거예요. 본 추세. 그러니까 그래요. 추세가 좀 강하게 이탈이 되다가 이게 상승 추세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대위아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대위아는 상승 추세가 깨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거 뭐 성우 하이텍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보다 차라리 이 친구가 더 매력이 있어 보여요. 차라리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도 지금 금액대 보시면 이 주추세를 깨지 않고 이렇게 주추세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간다면 다시 또,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튀어준다면 충분히 다시 여기를 이렇게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지금 시장 같아서는 여기 깨고 내려올 수 있죠. 왜냐, A, B, C, D, 1파, 2파, 3파, 4파, 5파 또 파동, 그리고 얘는 이미 파동 다 상승 엄청 갔잖아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지금은 주추세에 돌아온 거예요. 추세로 보면. 하지만 이게 하락의 파동이라면 A파, B파 진행 중이니까 C파 더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을 자동차 섹터의 흐름과 같이 갈 거니까 현대, 기아, 모비스 같이 조정받으면 그냥 이 친구가 갑자기 추세를 돌려서 계속 간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매력 있지만, 아니라고 하면 파동 진행 중이니까 다시 깨고 내려올 거란 얘기죠. 파동을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저도 파동도 보긴 봐요. 그러니까 추세도 보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이 친구가 어떤 거에 근거해서 방향을 움직일 건가를 보고 거기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며칠 동안 나온다면 얘는 이 상승 추세를 지키려고 하는 힘이 강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깨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더 빠지고 바닥을 다시 다진다면, 예를 들어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겠죠. 더 빠지면 만약에 하면 여기까지 열어놓고, 자 보셔서 여기까지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나와서 다진다면 그게 마지막 그 C 파동의 끝일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여기서 상승 가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A, B, C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파동으로. 그러니까
요 이 친구의 움직임과 자동차 섹터 움직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 지금 체크해 놓은 거 놔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이제 드디어 우리 현대차 메이저 현대차 보시면 현대차도 상승 추세라고 보기엔 좀 힘이 약했죠. 각도도 되게 완만하고 세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각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높을수록 상승 추세가 좋은 건데 이렇게 보면 되게 좀 세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여요. 요즘 이렇게 그거 봤었죠. 또 자꾸 볼 때마다 없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쪽 자, 이 정말 이 바닥 끝은 아니어도 자, 이 금액대 이 금액으로 보시죠. 자, 이 금액 21만원 요 금액대 금액을 중심으로 초기 물량 정도는 담아 놓으신 분이 많으실 거고, 반대로 자, 사실 요렇게 사실은 이제 굳이 보면 요렇게 봐야 되는데, 갭자리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볼까요? 이렇게네요. 갭자리 여기가 박스 하단, 지금이 박스 그 갭자리 중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구간에서 자, 상승을 가다가 여기서 쌍봉을 그린 거죠. 쌍봉. 여기 고점을 뚫지 못하고 쌍봉. 그러니까 여기서 뚫지 못하고 꺾어 내려가면 여기서 일단은 매도하고 봐야 되는 자리. 근데 여기 지켜주니까 봤다가 여기서 해서 여기서 매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닥에서 샀던 금액 뭐 이렇게 얘기 드렸고 진득하게 보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저는 요때 다 뺐단 말이에요. 빼가지고 지금 그 자동차 섹터 종목을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고 좀 의외죠. 수익을 내고 안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닝 가능하니까 그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했고, 의견은 충분히 예전부터 해서 좋은 의견 전달드렸던 것 같아요. 싸게 산 주식은 그냥 홀딩하면 되고, 최근에는 이렇게 상승 중에 평단가를 이렇게 그 맥점에서 본다 노력은 했는데 이렇게 흘러 내려와 버리니까 사실은 조금 그냥 풀어놨죠. 그래, 어디까지 빠지나 보고 바닥 다지는 거 보자. 그리고 이때 보시면 이때 그 자동차 파업이죠. 현대그룹 파업하면서 주가 빠지고, 가뜩이나 반도체 공급난으로 주가가 못 가서 횡보하다가 이제 간다 하고 출발 신호 알리고 가고 있는데 파업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 눌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못 가니까 또 하고 답답하고 어떡하지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바닥은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신규 물량 담아도 괜찮아요.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자, 지금 금액대 뭐 22만원 후반대 초기 물량, 그 다음에 더 빠지면 22만원 정도에서 두 번째 물량 또는 전체 물량 설정할 수 있고, 세 번 더 보겠다, 비중 안 싫겠다 하면은 뭐 21만원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데, 하방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 있을 거고 횡보를 하겠죠. 또 다음 갈 때까지 횡보를 하겠죠. 근데 하지만 비중은 줄여야 될 때냐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빠지면 빠질수록 늘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초기 물량을 실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 섹터에 20% 투자할 거야, 15% 투자할 거야. 근데 만약에 10% 여기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 권장 드려요. 전체 섹터의 10%. 근데 주가가 더 빠지네, 여기에서 빠지네, 여기서 나머지 10%, 아니면 때로는 나머지 20%, 전체 매직 끝. 그래서 평단가 22만원이야, 평단가 22만원이야, 아니면 22만 5천원이야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 섹터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안 갈 것 같이 하면서 갈 놈 다 간다니까요. 가요. 갈 거고, 기아 보면서 목표가 얘기 드릴 건데 언제까지 갈 건데, 그럼 얼마나 가는데 보면은 사실 막 되게 대단하게 보진 않아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싸지고 있으면 싸져서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 초기 물량 여기를 봐요. 10만원으로 봐요. 10만원 얼마 아니잖아 라고 볼 수 있지만, 장이 그러니까 장이 막 폭발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추이를 보면 되지만 일단 갈 거니까 평단가 만들어서 금액 만들자지, 싸게 빠지면 더 좋다요. 그래서 빠져라 차라리 빠져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지울 텐데, 똑같죠. 현대차 기아차 똑같아요. 제가 봤던 위치 금액대 똑같고 지금 자리 다지는 거 똑같고 대응도 똑같겠죠. 그래서 현대, 기아, 그다음 모비스 똑같습니다. 나눠서 뭐 현대 10%, 기아 10%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똑같아요.
대응법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싸게 사가지고 묻어놓으면 정고점은 무조건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서 또 보자. 그래서 비중 조절 물량 좀 실어 놓으셔라. 사 놓으셔라. 못 갈 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갈 때. 자, 모비스 바닥에서 다지다가 정말 현대차 기아차보다도 못 가고 다시 그 거의 제자리 돌아오고 있죠. 정말 모비스 주주들은 더 화가 날 수 있고 더 답답할 수 있지만 모비스랑 현대 기아는 좀 다르게 본다고 얘기 드렸죠. 모비스는 부품주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종목은 아니고, 하지만 또 반대로 모비스와 기아차의 모회사는 모비스예요. 복잡하죠. 지배구조가 좀 복잡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모비스 추천드릴 때 뭐라 그랬죠? 자동차 섹터는 앞으로도 갈 섹터고 하반기도 좋고 내년에도 뭐 성장주다, 성장주고, 자동차는 성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도 가는 것이고 전기차도 되게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근데 현대 모비스는 얘기 드렸죠. 현금 자산을 가지고 외국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 회사들을 매입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차량용 반도체도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 부품 회사에 자율주행이라는 테마를 얻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모비스도 좋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자동차 섹터가 움직이면 가긴 갑니다. 따라가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반대로 낙폭이 다른 것보다 심하죠. 현대차 기아차보다 심하고 부품주니까 그렇다 해서 했는데, 사실 이 친구는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정고점 보진 않고 한 요정도, 한 30만원 초반 정도까지만 일단은 설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0만원 33만원 뭐 요정도, 때로는 일단은 요정도, 요 정도로 나눠서 대응하시는 게 일단은 맞지 않나. 더 가는 건 좀 그때그때 시장 업황 보면서 해야 되고, 일단은 정고점이라기보다 한 32만원 정도에서 32, 3만원 정도의 그 좀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비스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이 비중이 많지 않으시면 이렇게 바닥을 줬을 때는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아서 나중에 30만원이 돌파하고 나면 비중을 다시 줄이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모비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으면 그냥 하실 수 없지만, 그리고 얘기 드렸죠. 이왕이면 섞어서 가져가셔라. 현대차 모비스든 기아차 모비스든, 아니면 정말 그것도 싫다면 기아랑 위아든 기아랑 만도든 막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도 하나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섹터 이렇게 대충 훑어봤어요. 근데 아까 만도도 얘기했죠. 만도는 제가 좀 좋게 보지 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 너무 비싸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비싸고, 오름과 내림이 등락이 좀 변동성이 클 것 같고, 그 다음 최근에 뭐 유상증자도 발표한 것 같고 해서 그런데, 만도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한번 나중에 들여다보면 보겠지만, 일단은 전 만도는 거래할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또 모르죠. 좀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 한번 좀 다뤄봤는데 부족하겠지만 그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될 종목이고, 충분히 매집해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가는 것에 집중하면서 수익 내시고, 이쁜 평단가만 만들어 놓고 묻어 놓는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분명히 또 이쁜 평단가 나올 수 있고 이쁜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그 답답해 하지 마세요. 이 답답함을 겪어야 2차전지처럼 날아가는 거고, 답답함을 겪어야 반도체 소형주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의 차이다. 그래서 여러 섹터를 나눠놓고 가는 섹터를 즐기시면서 여유롭게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내일부터 또 다시 장의 시작이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자고요. 지수가 가장 우선이고. 오늘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